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흔한 양파. 여러분은 과연 양파가 가지는 힘을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파는 조리하기 쉽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가진 자연의 약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양파를 먹으면서도 제대로 그 효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양파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매일 먹어왔던 양파가 그저 일반적인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신비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양파를 먹는 방식이나 시간, 심지어 그 부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양파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매일 먹고 있던 양파가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매일 양파를 먹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효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보통 버리는 양파의 껍질, 그 부분이 사실은 암세포를 공격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 가득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양파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양패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과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양파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자른 후 즉시 요리에 사용하면 대부분의 효능이 사라지고 단 몇 분만 양파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그 효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의 발견으로 자른 양파를 몇 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며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파의 껍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깔 때 껍질을 버리고 그 속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더 많은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한겸증,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양파 껍질을 우리는 매일 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리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금광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분을 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강 기회를 놓쳤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양파 껍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껍질을 활용한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양파 껍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왜 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는 제약회사들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건강 기적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조금 의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전설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그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양파의 모든 상식을 깨고 이 충격적인 비밀을 직접 알아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양파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파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양파의 비밀을 밝혀본 후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으셨고 언제 뇌출혈이 올지 모른다는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손녀가 외국에서 알게 된 양파의 비밀을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강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강 할아버지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십 년간 고생하던 만성 관절염까지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담당 의사인 김진우 박사는 이 사례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43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한 환자가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화된 것은 의학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가 강 할아버지의 건강을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그런 기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강 할아버지는 양파를 특별한 방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양파를 자르고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그 양파를 섭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강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단지 양파를 잘라서 공기 중에 잠시 노출시키고 그 후 섭취하면 양파에 포함된 알리신과 퀘르세틴 성분이 활성화되며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과 항겸증 작용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고 관절염 증상도 개선되며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양파의 특별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 할아버지처럼 양파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양파를 자른 후 최소한 1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양파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어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이 증가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를 너무 빨리 조리하지 말고 천천히 볶거나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속의 항산화 성분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강할아버지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파가 혈압 조절, 관절염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약이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 할아버지처럼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이제부터 양파를 더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압을 조절하고 관절염을 완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강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양파가 가진 놀라운 효과를 뒷받침할 연구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양파를 일상적으로 먹으면서 그 효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양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과 퀘르세틴은 실제로 우리 몸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동안 양파의 진정한 능력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는 일본 도쿄 대학 식품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은 양파를 자르고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킬 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어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신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암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팀은 자른 직후 바로 양파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과 일정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사용하는 것의 효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알맹이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건강을 개선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양파 껍질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자르고 껍질을 버리지만 그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은 알맹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양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의과대학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일부 환자들은 오래된 기억까지 되찾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발견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치매 연구에서 양파 껍질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양파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단순히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의 양을 줄이거나 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파를 단순히 음식 재료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진 건강적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양파의 진정한 효과를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해 보세요. 양파는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약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단순히 양파를 자르고 바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파 자른 후 기다리기. 알리신 성분의 활성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자르고 즉시 요리에 사용하면 그 안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양파에서 나온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양파를 자르고 몇 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킬 때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양파를 자르고 나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양파가 가진 강력한 건강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자른 후 10분 정도 기다린 뒤 요리에 넣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있으며 혈압 조절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식물의 특성에 따라 활성화되는 자연적인 과정이므로 이 간단한 팁만 따라하면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양파 껍질 활용하기. 버리지 말고 재활용. 많은 사람들이 양파 껍질을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 껍질을 버리는 대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양파 껍질을 잘 세척한 후 국물이나 차로 만들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면 껍질에 포함된 영양소가 물에 우러나면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양파 껍질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 방법은 쉽게 양파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양파 껍질을 국물에 넣어 끓여낸 후 그것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양파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양파를 천천히 볶거나 조리하기. 양파를 볶을 때 너무 급하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양파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대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양파의 효능이 최대화됩니다. 양파를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하면서 볶으면 양파 속에 포함된 퀘르세틴과 다른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빠르게 볶으면 양파가 가진 영양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양파를 조리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양파를 요리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며 소화도 잘 되므로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양파를 천천히 볶아내면 그 자체로 자연의 약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볶은 양파는 단맛이 더해져 요리의 풍미를 더욱 향상시켜 주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4. 양파와 다른 건강한 재료. 결합하기. 양파는 다른 건강한 재료와 결합할 때 그 효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인 지방산이 만나면 체내 염증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심혈관 기능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항염증 작용이 극대화되며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여
두 가지 성분의 효능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양파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양파는 건강에 매우 좋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튀긴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와 함께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양파를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성분이 결합되면 눈의 망막에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황반 변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올바르게 먹으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두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양파는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호작용과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양파는 혈액을 희석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파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이미 혈액을 희석시키는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환자는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뒤 심각한 출혈을 겪었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며 양파가 혈액 응고를 더욱 억제하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섭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당뇨병 약물과의 상호작용.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양파의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이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혈당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당뇨병 환자는 양파를 과다 섭취한 후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절할 뻔한 위험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양파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혈당을 자주 체크하고 양파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양파는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위장염 혹은 GERD,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양파를 먹었을 때 속쓰림이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를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이 있는 사람은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하여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양파를 먹으면 위장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사와 함께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양파를 잘못 보관했을 때의 위험. 양파를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자르고 난 후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상온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른 양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잘못 보관하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등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른 양파는 최대한 이틀 이내에 사용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양파를 보관할 때는 신선하게 보관하고 가능한 한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양파를 과다 섭취할 때의 부작용. 양파는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이 원인입니다. 양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만 과다 섭취는 위장과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양파 섭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면 섭취량을 줄여야 하며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많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섭취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양파를 섭취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양파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섭취 방법과 적절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가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양파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도스니기 디디 오쇼테트 나일. 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강영호 할아버지는 43년 동안 고혈압과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고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끊을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 유학 중인 손녀가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연구를 보고 할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십 년간 고생하던 관절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며 양파가 가진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2.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 박영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혈당은 항상 위험한 수준을 넘었고 의사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손자가 해외에서 양파의 효능에 관한 연구를 발견하고 할머니께 알려드리며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양파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의료계에서도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회복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처럼 양파가 당뇨와 고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3. 양파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두 사람의 사례는 단순히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보물이며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르고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두는 방법,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등 이러한 작은 습관의 차이가 우리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섭취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단지 맛있는 음식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할아버지와 박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양파는 그 자체로 약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실천과 변화를 통한 건강 회복. 양파를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이 모든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효능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파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를 관리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양파와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할아버지와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양파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양파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고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양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약이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양파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양파를 식단에 추가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양파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다리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어본 불편한 경험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찢어질 듯한 고통이 다리에서 시작되어 몸 전체를 휘감을 때 여러분은 깨어나서 고통에 몸을 뒤척이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이 잦아지면 더욱 당황스럽고 그 고통이 단순한 근육의 문제일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43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밤마다 다리쥐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리쥐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제 아내도 73세가 되면서 밤중에 다리쥐가 나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로 인해 여러 번 저를 깨웠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그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리쥐는 단순히 근육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경우 혈액이 다리로 잘 흐르지 않아 근육이 수축하거나 긴장하게 되어 다리쥐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의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물을 마시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충분히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해질이 부족해져서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리쥐는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신체의 다양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90세 어머니는 처음에 다리쥐에 대해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한번 다리쥐로 깨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며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다리쥐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리쥐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리쥐가 단순한 근육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까요? 다리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신체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고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 혈전증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면서 그와 동시에 다리가 붓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는 더 큰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40대 초반의 환자가 다리쥐로 내원했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리쥐를 나이 들어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리쥐가 심하게 나서 밤새도록 통증에 시달렸고 그 후에는 다리가 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검사 결과 다리에 혈전이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리쥐를 가벼운 문제로 넘겼다면 그의 생명은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쥐를 자주 경험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근육의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리쥐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다리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다리쥐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어 다리쥐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다리쥐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리쥐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다리쥐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쥐로부터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쥐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다리쥐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다리쥐가 나면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가장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리가 쥐난 부위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다리쥐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쥐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부위를 스트레칭해주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윗부분에 쥐가 나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되어 쥐가 풀리게 됩니다. 종아리 아랫부분에 쥐가 난 경우 발목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통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승산열 지압법. 승산열은 종아리 뒤쪽 까치발을 들었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강하게 눌러주면 다리 쥐가 풀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해도 무방하며 다리 쥐가 나는 순간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고 3회 정도 반복하면 쥐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얼굴 비법을 활용한 방법.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얼굴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얼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다리 쥐가 즉시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한 의학 전문가가 발견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 쥐가 났을 때 바로 위집술 중앙 부위를 꼬집어 주세요. 위집술은 위십술 중앙에 있는 부분으로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강하게 꼬집어 주세요. 이 방법을 3번 정도 반복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리 쥐가 빠르게 풀립니다. 이 방법은 심지어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날 때에도 유효하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제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 웃으셨지만 실제로 시도해 보시고는 그 효과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리 쥐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누워 있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4. 다리 X자 꼬기. 다리 X자 꼬기는 다리 쥐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발목과 발을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려 다리 쥐가 풀립니다. 이 방법은 30초만 유지해도 다리 쥐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 73세 아내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즉시 효과를 보았고 이제는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한의학적 방법. 혈자리 자극. 한의학에서는 다리 쥐를 풀어주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혈자리는 양릉천입니다. 양릉천은 무릎 바깥쪽 바로 밑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세게 눌러주면 근육의 경직과 뭉침이 완화되어 다리 쥐가 풀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혈입니다. 중도혈은 다리 안쪽의 폭숭아뼈와 무릎뼈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곳을 5초간 강하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 쥐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경락이 막히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쥐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정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기혈순환이 회복되고 다리 쥐가 풀린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리 쥐가 날 때마다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다리 쥐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다리 쥐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꾸준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에 올려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둘째, 잠자리에서 발끝을 살짝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베개를 하나 더 놓고 발을 올리면 됩니다. 셋째,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지만 양말이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쥐는 주로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습관과 취침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리쥐가 발생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건강을 개선하고 다리쥐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은 다리쥐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다리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중 적어도 10-1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와 종아리를 자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을 자주 풀어주고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다리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2. 체내 수분과 전해질 보충. 체내 수분 부족이나 전해질 불균형은 다리쥐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의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다리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해질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치즈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녹색잎 채소, 아몬드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올바른 자세 유지.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 잘못된 자세는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쳐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앉는 습관은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다리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두 다리로 균형 있게 앉고 자주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리의 근육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다리 전체에 균등하게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종종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발목을 돌려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세요. 4. 취침 전 준비 다리쥐는 주로 밤에 발생하므로 취침 전에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차가운 다리를 가지고 자면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취침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끝을 약간 높여놓는 것도 유용합니다. 베개나 작은 쿠션을 이용해 발을 살짝 올려놓으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매우 간단하지만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균형 잡힌 식습관.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이 있으며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6. 적절한 체중 유지 체중이 과다하면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관리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면 다리 쥐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당뇨병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속적인 습관 변화로 건강을 지키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다리 쥐를 예방하는 습관들은 단순히 다리 쥐를 해결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올바른 자세,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다리 쥐가 더 이상 불편함이나 고통의 대명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리 쥐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다리 쥐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다리 쥐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충분한 수면과 휴식.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로 누적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활동하면서 체력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 다리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도 이완됩니다. 따라서 최소 7배율 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중간중간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적절한 체중 관리. 비만은 다리 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체중은 다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쥐의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은 식사와 운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지방과 당분을 피하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3. 올바른 자세 유지. 다리 쥐는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다리 전체에 균등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세요.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다리 돌리기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균형 잡힌 식사, 다리 쥐 예방을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등에 풍부합니다. 칼륨은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식사를 하여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음식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 부족은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어 다리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운동을 한 후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를 마셔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며 그중 하나가 다리 쥐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근육이 긴장하고 그로 인해 다리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운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운동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꾸준한 습관이 건강을 지킨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은 다리 쥐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러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습관은 다리 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쥐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리 쥐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다리 쥐 예방차입니다. 우리는 다리 쥐가 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재료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90세 어머니와 73세 아내에게도 직접 사용해본 다리 쥐 예방 특별차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이 차를 매일 저녁에 즐겨 마십니다. 이 차는 체내에서 부족할 수 있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다리 쥐 예방 특별차의 재료. 다리 쥐 예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한 재료들만 필요합니다. 이 차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매일 한 잔씩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할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감자.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근육의 기능을 도와주고 근육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엉. 우엉계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의 이완을 돕고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대추. 대추에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 좋으며 근육의 경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 재료들을 끓일 때 사용할 물은 1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을 사용해 다리 쥐 예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다리 쥐 예방차 만들기. 이 차는 만들기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생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주세요. 우엉은 깨끗하게 씻어서 어슷하게 썰고 대추는 씨를 제거한 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1리터의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는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끓이는 동안 재료들의 영양소가 물에 우러나게 됩니다. 차가 완성되면 불을 끄고 식혀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이 차는 저녁에 한 잔씩 마시면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차는 다리 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3. 다리 쥐 예방차의 효능. 이 차의 주요 효능은 근육 이완과 혈액 순환 개선입니다. 감자와 우엉, 대추는 모두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륨은 근육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들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 차를 마시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므로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 다리 쥐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다리 쥐 예방을 위한 추가 습관들. 이제 차 이외에도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습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다리 쥐는 우리가 자주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다리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올리기. 잠자기 전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도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발을 높여 놓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도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쥐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리 쥐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다리 쥐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입니다.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제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결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리 쥐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리 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다리쥐 예방차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들로 다리쥐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시작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매일처럼 화장실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단 30초 사이에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특히 혈압이 낮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증, 심장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아침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아침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몸을 일으키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린 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고 손발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며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경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알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신체는 아직 휴식 모드에 있으며 혈압과 심박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거나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신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아침 습관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아침의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면 심장이 갑자기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평소에 4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어난 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도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한 걸까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203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이 작동하기 전처럼 몸도 차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45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급격한 혈압 변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1세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우리는 잠을 자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도 수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이 더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최소한 5분 정도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아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화장실로 가기 전에 몸이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자주 하는 일입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찬물로 세수를 한 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빠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찬물에 의해 얼굴의 미세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우리의 혈관이 가장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물로 세수를 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전에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의 시작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찬물로 세수하는 등의 습관을 피하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무리한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는 낮아지며 신체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엔진을 다시 켜면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평소보다 약 20-30% 정도 낮아집니다. 이때 몸은 느긋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에는 우리의 천도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격하게 활동을 시작하면 이러한 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천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혈압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준비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의 시작은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만 제대로 바꾸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알람이 울리면 3-5분 정도 천천히 누워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발목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바로 일어나는 대신 옆으로 눕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바닥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3번째로,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운동을 도와주어 배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몸이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루의 에너지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어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방 할머니와 같이 우리가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대신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며 신체의 회복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작은 증상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밤사이 혈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혈당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주의해야 하며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계 질환 역시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면 신경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압 변화와 신경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의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실천을 해본 결과 평소 느끼던 어지러움증이 사라졌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할머니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것,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 또는 갑작스러운 천 변화에 노출되는 것은 모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서두르지 말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야 하며, 평소 천 조절과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방 할머니처럼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화장실에 바로 가는 습관,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과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고,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몸을 깨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을 갖추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